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국내의 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조단위 시가총액을 찍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가총액이 조단위가 넘어서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모펀드가 최초에 투자한 금액이 단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겁니다. 이 펀드의 평가 이익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최초 투자금 대비 무려 130배 수준이나 됩니다. 이건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고요. 또 이 기업은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라서 핫한 시가총액 13조 원의 한미반도체가 2대 주주로 올라와 있어서 또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기업은 2017년 세워져서 창업 8년 차에 불과한 반도체 회사 HPSP고요. 이곳의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 플레스토 6호 조합의 운용사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란 곳입니다. HPSP는 업계에서 슈퍼을이라 불릴 만큼 수익성이 상당합니다. 이번에 이슈체크에서는 HPSP가 어떻게 슈퍼을로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사모펀드와 한미반도체가 이 회사에 어떻게 투자하게 됐고, 또 HPSP가 한국 사모투자 역사에 기록적 성과를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HPSP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보시다시피 프레스토 6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사모펀드라고 부르는 곳인데 지분율이 39.59%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요 주주들 보면은 한미반도체 그리고 곽동신이란 분이 있죠. 이 곽동신 씨가 한미반도체의 대표이사 부회장입니다. 이 두 분이 2021년 HPSP에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주주인 프레스토 6호 사모투자조합은 앞서 말했듯이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곳이 만든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모펀드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GP라 부르는 운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운용사가 LP라 부르는 투자사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조합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 운용사가 조합의 투자 자산을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면은 성과 보수를 받고요. 또 지분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 수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레센도가 HPSP에 투자한 시점은 2017년이고요. 투자 액수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LP의 투자액에 기초해서 계산해 봤을 때 약 106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HPSP의 시가총액은 3.5조 원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3.5조 원의 펀드의 지분이 앞서 39.59%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곱하면은 평가 이익으로 잡히는 값이 약 1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최초 투자액이 아까 106억 원이라 말씀드렸고 또 현재 평가 이익이 약 1.4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 펀드의 수익은 현 시점으로 봐도 최초 대비 무려 130배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연평균 거의 100%를 넘는 실로 엄청난 수익률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일단 HPSP가 뭘 하는 회사인지 살펴보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적인데요. 매해 평균 매출이 63.4%나 늘어났습니다. 251억 원에서 1791억 원으로 5년 사이에 거의 한 7, 8배 정도 뛰었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이 2019년 39.4%, 2020년 45.8% 이게 쭉쭉 올라서 2022년과 2023년 모두 53%대를 기록하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자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반도체 업계가 전반적으로 엄청 안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 업계의 갑이라 불리는 기업들이 있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곳들도 조단위 적자를 내면서 엄청난 출혈을 받는데요. 근데 그렇게 시장이 안 좋던 시기에도 이제 창업 8년 차에 불과한 HPSP가 이들을 비롯한 고객사들로부터 무려 영업이익률 50%대를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HPSP는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해 볼 만한 곳이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네덜란드의 ASML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반도체의 얇은 선을 그려주는 필수 장비, 일명 노광기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곳이죠. 이곳에서 만드는 이 장비 바로 이 EUV 장비라는 건데 이게 한 대의 가격이 무려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비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곳들이 모두 받아서 쓸 만큼 ASML은 그만큼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40에서 50대 정도밖에 못 만들어서 실제로 이 장비를 사려는 반도체 업체들이 주문을 했을 때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계 LMS라고 불리는 ASML인데 이 ASML의 지난해 실적을 보면 매출이 40조 원, 영업이익이 13.3조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2.8%. 그런데 이 HPSP의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53.2%. 그러니까 ASML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물론 실적에서는 ASML보다는 훨씬 더 작기는 하죠. 그럼에도 반도체 업계가 모두 힘든 와중에 최고 수익률을 자랑하는 ASML을 앞지르고 영업이익률 50%를 넘겼다는 것 자체만 봐도 엄청나게 인상적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거는 HPSP가 왜 이렇게 높은 수익성을 기록을 하고 있나, 이 회사의 기술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선폭이 얇아질수록 반도체의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같은 크기의 종이에 글씨를 쓸 때 보시다시피 크기가 크면은 몇 글자 못 씁니다. 근데 글씨의 크기가 작으면은 이만큼 많은 글자들을 더 같은 면적에 더 많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폭이 얇으면 얇을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 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선폭 줄이기를 놓고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선폭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얇게 가져갈 경우 반도체 속에 담긴 전류가 샌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누설 전류라고 하고요. 이렇게 누설 전류가 생기면은 반도체가 데이터를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고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공정이 있는데 바로 이 공정이 열처리, 그러니까 일명 어닐링이라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HPSP가 바로 이 지점에 등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닐링에 필요한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라는 거를 만든다고 해요. 이게 HPSP의 어닐링 장비라고 하는데 이 어닐링 공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열 처리를 할 때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반도체 자체를 망가뜨리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반도체 어닐링에서 생기는 문제는 이 보시다시피 이 고온 어닐링 장비의 경우 공정 온도가 거의 한 11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정도로 높은 온도로는 어닐링을 할 때 반도체 자체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손상이 생기면 당연히 수율이 떨어지는 게 확실하죠. 근데 HPSP가 만드는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공정 온도가 250도에서 450도 사이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온의 어닐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반도체 자체의 손상도 적으니까 수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이런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이 HPSP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장비는 고압의 수소를 씁니다. 수소가 어떤 물질인가 보면은 고농도의 상태에서는 그냥 불만 붙여도 터집니다. 그러니까 수소폭탄 같은 것도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만큼 폭발 위험성이 엄청 높다라는 뜻인데 만약 이 장비에 불이 붙어서 터지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장 가동이 완전히 멈추고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대만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TSMC의 공장이 단 2-3일 정도 중단됐는데 손실액이 한국 돈으로 1280억 원에 달했다라고 해요. 그런 면에서 이 폭발 위험성이 큰 수소를 쓰는 어닐링 장비도 당연히 반도체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해 보일 겁니다. 당연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겠죠. 그래서 이 HPSP의 경쟁력이 바로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현재 HPSP 말고도 몇몇 업체가 이 어닐링 장비를 개발 중이라고 해요. 근데 일단 기술력이 너무 높아서 특허를 피해서 이 장비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또 실제로 장비를 만들더라도 고객사들이 이걸 받아서 바로 쓰지는 않습니다. 상당 기간 테스트를 거쳐서 양산 단계에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승인을 받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요. 실제로 HPSP는 경쟁사가 자신들의 시장에 진입을 하는 데만 최소 4-5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HPSP가 2017년 세워질 때 프레스토 6호 조합이 HPSP에 투자해서 오늘날 최대 주주가 된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펀드를 만든 곳은 바로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 사무펀드인 거죠. 그래서 이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는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로 불리는 이 피터 테일이란 분인데 이분이 투자를 한 곳이고요. 또 크레센도의 대표인 이기두라는 분은 미국 MIT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따고서 인텔에서 엔지니어도 해본 반도체 전문가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크레센도가 투자한 곳들을 보면은 2010년대 중반부터 한 6곳 정도의 반도체 회사에 투자를 한 게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의 주인공인 HPSP, 그리고 HPSP의 2대 주주인 한미반도체에도 투자를 했었어요. 실상 크레센도가 반도체 쪽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HPSP하고 한미반도체 사이 인연도 여기서 생긴 듯 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반도체 후공정 장비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인데 이곳이 2021년에 전공정 쪽에 진출을 한다면서 HPSP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크레센도가 되는 것으로 보이죠. 참고로 이 한미반도체하고 곽동신 부회장의 HPSP 투자에는 한때 법적 이슈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한미반도체 HPSP 지분 인수 정보를
회사 부회장, 곽동신 부회장이 취득을 해서 활용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회사 내부자가 취득을 해서 활용을 하는 일종의 기회유용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았던 게 실상 인수 당시에 이사회를 통해서 기회유용을 피해갈 장치도 잘 마련을 했습니다. 당시 이사회 기록을 보면은 이 HPSP의 취득 금액의 규모와 회사 자금 흐름을 감안해서 곽동신 대표가 50%를 부담해 투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2021년 반기 보고서를 보면은 한미반도체의 별도 기준 현금성 자산은 61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게 당시 현금성 자산을 기초했을 때 HPSP의 전액을 다 투자할 만큼 충분한 금액은 아니었으니까 곽동신 부회장이 한 절반 정도를 대신 부담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확인해 볼 거는 HPSP에 투자한 주체들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일단 맨 위에 JLC 파트너스, 이곳은 HPSP의 최대 주주, 프레스토 유코 펀드의 최대 주주입니다. 2017년 약 7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분율 66.04%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분을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 지분 투자에 대한 평가 수익은 약 130배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는 HP 솔루션 그리고 HP 테크놀로지는 프레스토 유코 펀드의 구주주들로부터 지분을 2021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HB그룹의 두 계열 회사는 총 254억 원 정도를 들여서 지분을 인수한 다음에 아직까지 팔지 않았습니다. 평가 수익이 약 13배 정도 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들한테 지분을 판 이 두 파트너스 또한 평가 수익이 약 10배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와 곽동신 부회장, 이 두 분은 2021년 각각 375억 원을 들여서 HPSP의 지분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현재까지 지분을 전부 다 팔지는 않았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분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곽동신 부회장은 지분을 일부 매도를 했는데 아직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둘의 평가 수익은 약 6배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와 곽동신 부회장에게 지분을 판 주체들이 이 개인하고 법인 주주 6명인데 이들의 정확한 투자 시점이나 평가 수익은 정확히 사실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HPSP에 투자한 곳이 바로 이 코너스톤 투자 파트너스라는 곳입니다. 사모펀드 3개를 만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총 273억 원을 들였고요. 그리고 현재 엑시트를 다 했는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22년 지분 5%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지분 공시 대상에선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지분을 팔 때 원금 정도를 회수를 했고요. 아직 보니까는 이 펀드에 대한 지분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다만 펀드에서 엑시트를 했는지까지 확인이 안 되니까 평가 수익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수익을 거뒀을 것이다 정도 추정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운용사 크레센도 또한 만약에 이 HPSP에 일정 부분 투자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참고로 이 HPSP의 수익률은 국내 사모펀드 M&A 역사에도 상당 부분 비견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딜로 자주 거론되는 게 2009년 KKR의 오비맥주의 지분 인수였죠. 2009년 당시 KKR은 이 AB인베브라는 곳으로부터 오비맥주 지분 전량을 약 18억 달러에 인수를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 정도 하죠. 그리고 이 가운데 9억 달러는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KKR은 2014년 오비맥주를 AB인베브에 58억 달러에 그대로 되팝니다. 그래서 당시 KKR이 이 외부 차입금 말고 자체 자금으로 약 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1.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근데 2014년에 4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정도를 이제 회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약 5배 정도는 차익을 봤다. 무려 5조 원 정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딜은 절대 액수 기준으로 한국 M&A 역사상의 가장 기록적인 성과이고요. 또 한국의 KKR과 이 KKR의 한국 대표 조세페 씨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사례가 또 있는데요. 이 BRV 캐피탈이라는 곳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투자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BRV 캐피탈은 BRV 로터스 사모펀드 이 두 곳하고 또 다른 곳들을 통해 가지고 일부 지분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다 합치면 약 24.7%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투자를 했고 투자 원금은 약 925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회사의 현재 시가총액이 무려 7조 7,600억 원. 그러니까 이게 BRV 캐피탈의 지분 가치 기준으로는 약 1.9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25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율 기준으로 1.9조 원 정도를 회수를 했으니까 평가이익으로 약 20배 정도 거뒀다. 차익이 무려 약 1.8조 원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성과를 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곳의 성과도 엄청난데 이 크레센도의 HPSP 투자는 물론 아직 진행형이긴 하나
평가 이익 기준으로 최초 투자액 대비 무려 130배입니다. 또 이 지분율이 39%가 넘는 경영권 지분이 될 수 있으니까 향후 크레센도가 이 지분에 매각에 나설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게 확실시 됩니다. 이 경우에 현재 지분을 기준으로 크레센도는 HPSP 지분 가치만 거의 한 2조 원 정도는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요. 이게 쉽게 말해 최초 투자금이 100억 원이었는데 이게 2조 원이 되는 거니까 투자금을 무려 200배나 키우는 한국 M&A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장사를 하게 되는 셈이죠. 사실 이게 터무니없지도 않은 게 지난 2월에 HPSP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을 당시에 5.3조 원 정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런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게 주가순이익 비율, 일명 PER 배수가 현재 기준으로 약 44배, 45배 정도 됩니다. 이게 좀 너무 높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현재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50% 정도 대인데 이 회사가 머지않은 미래에 경쟁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현재만큼 이익률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HPSP가 향후 닥칠 수 있는 경쟁 상황을 어떻게 대비를 하고 타개할지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아무쪼록 한국 사모펀드 역사에 각인될 수 있는 HPSP의 몸값이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이 HPSP의 최대주주 크레센도가 아직 엑시트를 안 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크레센도는 2017년 펀드 설립 당시 만기를 5년으로 했다고 해요. 근데 이 5년이 지난 2022년 기업 공개를 하기 전에 펀드 만기를 10년으로 늘렸다라고 하고요. 관련해 증권가에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이 최대주주 엑시트 관련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회사 측은 바이앤셀에 집중하는 일반적인 사모펀드하고 다르게 크레센도는 기술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MIT 박사 출신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모펀드하고는 엑시트 전략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어요. 아무래도 이 기술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죠. 다만 이 HPSP가 IPO를 할 당시 크레센도가 약속한 보호 예수 기간이 2025년 1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기도 했고요. 또 이 사모펀드 특성상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이 지분을 팔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회사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은 미리 인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